자, 오늘은 그 왼쪽 위에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 항부정맥제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정맥이라고 하게 되면 심장이 리듬 있게 이제 뛰는 게 아니라 원래 리듬 있게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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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뛰어야 되는데 따당, 따당, 땅 이렇게 리듬하고 상관없이 뛰인다라고 해서 부정맥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부정맥이 생기는 원인하고 그때 쓰는 항부정맥제를 기존에 대해서 좀 분류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러한 작용 기전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임상의 사용을 어떻게 하고 중요 부작용은 뭐가 있는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장내과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부정맥이 가장 치료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 어떤 약들을 조정해서 심장의 박동을 리듬 있게 바꾼다라고 하는 문제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저쪽에 있는 글자가 또 잘 안 보이는군요. 오른편으로 옮겨보도록 할게요. 자, 부정맥의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그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곳에서 그 원래 자동적으로 그 활동 전이를 보내면서 심장 박동성을 주게 되는데 그게 자율성이라고 하게 되죠. 그런 그 모티시가 그 자동등이 그 비정상화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브노멀 한 상태로 바뀌는 거를 이야기하죠. 그렇게 되게 되면 자율성 이상이 생겨서 맥이 빨라진다거나 맥이 느려진다거나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자율성이 없는 곳에서 그 인위적으로 자율성을 생성하게 하는 강심배등체, 디적신 같은 것들을 주게 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이제 심실 부정맥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몰래 이제 심장에 이제 전이가 오게 되면 양쪽으로 이제 갈라져 오게 되고 같이 만나는 곳에서 상쇄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심근의 일정 부분에 손상이 돼서 이쪽으로는 전이가 가지 못하게 되면 한쪽으로 전이가 올라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리엔트리 돼서 이런 식으로 전이가 이제 전달이 되면서 문제에 있는 박동의 이제 그 리듬이 이제 깨지는 방식이 일어나게 되죠. 이런 것들을 리엔트리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엔트리는 한쪽 심근의 손상 때문에 그 부릉기 같은 것들이 연장이 되고 그 덕분에 이제 한쪽 방향으로 전극 전도가 이제 차단이 되는 일 때문에 그 박동에 대한 부분의 리듬이 깨지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자동능에 관계되어 있는 녀석들은 페이스메이커 셀들이 그 담당들을 하게 되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동발결절 통해서 페이스메이커에 SA 노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AV 노드가 있어서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활동 전이를 전달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 몸에서 그 교감 신경 자극을 하는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맥박을 좀 빨리 유발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세틸콜린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에는 서맥 맥이 좀 늦게 뛰는 것들을 유발하는 정상적인 과정들로 이제 조절하는 단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그 자동능이나 그 충동전도 이상 같은 것들이 생기는 원인들을 보게 되면 뭐 스트레스나 또 약물에 대한 부작용, 고혈압 등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일어나게 하게 합니다. 부정맥이 일어나게 되면 현기증이 생길 수 있고요. 두근거림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는 가슴의 압박감 같은 것들이 올 수 있고 그리고 오심이나 구토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심장 그 리듬을 잃었기 때문에 혈전 같은 것들이 유발하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정맥
이게 혈전이 유발이 돼서 생기는 여러 가지 그 후차적인 증상들로 이제 위험해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가장 치료하기 어려운 심장병 중에 하나라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정맥 치료제의 종류를 보게 되면 크게 클래스 1 있고요. 클래스 2, 클래스 3, 클래스 4로 나뉩니다. 그 기전에 따라서 나누는 건데요. 하나를 보게 되면 소디움 채널을 억제하는 녀석들이 클래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베타 블로커가 클래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포타슘 채널 블로커가 K3가 되고, 그 다음에 칼슘 채널 블로커가 클래스 4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활동 전이를 그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 전이가 오게 되면 급하게 올라가는데 이쪽에 주로 관여하는 녀석들이 소디움 채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소디움 채널에 이제 어떻게 작용해서 그 이 전이에 대한 부분들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걸로 부정맥 치료제를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그 0에 대한 디폴라라이제이션을 조금 천천히 일으키면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 작용하는 게 1A이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 3를 조금 짧게, 이 녀석을 조금 빨리 짧게 끊어내서 그 이쪽에 있는 활동 전이 길이를 조금 짧게 만드는 게 그 1B에 해당을 하고, 그 다음에 페이지 1 디폴라이제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게 하는 게 그 3C에 해당을 합니다. 2 같은 경우에는 그 동방열절하고 방실열절에서 그 탈분극이 일어나는 것들을 억제하는 기전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활동 전이를 보내는 것들을 조금 늦게 보내도록 하는 게 베타 블로커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칼슘 채널 블로커의 역할은 페이지 3에 있는 재분극의 과정들을 조금 길게 해서 그 이것들이 좀 길어지는 과정을 겪게 하는 게 페이지 3의 역할이다. 그리고 칼슘 채널 블로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방결절하고 방실결절에 작용을 하는 물질들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 활동 전이를 같이 보시면서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부정맥제 클래스 1을 보게 되면 나트륨 채널 블로커입니다. 나트륨 채널 블로커이고 그 1A, 1B, 1C로 이렇게 분류하게 되어 있고요. 심장활동 전이의 지속시간에 대한 효과로 이제 나눠지게 되죠. 퀴니딘 같은 경우가 1A에 해당을 하고 그 페이지 1의 동안의 급속한 상승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이 없을 때는 급속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기울기를 좀 낮춤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떨어지는 게 조금 뒤로 밀려서 이쪽에 이펙티브한 리프렉터리 페리어드가 좀 길어지는 형태로 이제 부정맥 치료를 담당하게 되죠. 키닌의 중독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 이것들 때문에 두통이나 어지럼증, 이명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 약입니다. 그 다음에 리도케인 같은 경우에는 심실성 부정맥 치료제로 주로 쓰고 정맥투여, 이게 그 국소마취제의 일종이기도 하죠. 그 주사제로 사용하는 것들을 조금 대안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맥실레틴이라고 하는 경구투여제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그 페이지 3에 있는 것들을 조금 안쪽으로 단축시키는 활동 전이를 갖고 있어서 이쪽에 있는 기관을 줄여주는 역할들로 그 심장이 뛰는 리듬을 회복해주는 역할을 할 때 사용하는 녀석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플레카니나이드라고 해서 1C에 해당하는 녀석이죠. 이 녀석은 그 페이지 0의 상승을 조금 완만하게 억제를 하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1A하고는 좀 다르게 이거를 길게 만들지 않고 이걸 동일하게 끊어내는 효과들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1C에 있는 약들은 심방에 대한 세동이나 조동을 감안해서 리듬 유지를 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응성인 심실, 부정맥 치료에 쓰게 됩니다. 그 시야가 흐려지는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클래스 2하고 3를 보시면 클래스 2 같은 경우가 그 베타 블로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율성에 대한 부분들을 억제를 해서 그 비정상적인 자율성을 억제해서 자율성을 좀 회복시키려고 하는 방식들로 그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페이지 그 4의 탈분극을 이제 감소시켜서 다음번 자율성이 일어나는 것들을 조금 늦춰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맥이 이제 천천히 뛰게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 심근경색 후에 나타나는 부정맥 같은 것들을 예방할 때 굉장히 이제 좋은 약 중에 하나가 되겠죠. 심근경색이 일어나게 되면 자율성이 갑자기 이제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다시 자율성을 이제 회복할 때 이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가 시작하세요라고 하는 측면의 약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정맥들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심방 자율성 이상으로 생기는 부정맥들을 억제해주는 장점들을 갖게 되죠. 뭐 앞에서도 베타 블로커에 대한 계속 얘기를 했지만 올로 이제 끝난다라는 말씀들은 드렸었고요. 거기서 이제 베타 1하고 베타 2를 그 비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물들이 있고, 그 베타 1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약물들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몰 같은 경우에는 베타 1 선택적이면서 그 수술이나 응급시에 나타나는 급성 부정맥 치료를 그 필요할 때 정맥 투여로 그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래스 그 3를 보시게 되면 그 포타슘 채널 블로커입니다. 그 포타슘 채널 블로커를 보게 되면 그 재분극을 시키는데 포타슘 채널이 작용을 하게 돼서 재분극하는 속도를 좀 늦춰주는 측면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활동 전이가 길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페이지형의 변화는 없고요. 그 전후 기간이 이제 연장되는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그 아미오다론 같은 경우가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녀석인데요. 요오드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감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요오드를 포함한 부정맥약이기 때문에 그 요오드 하면 생각나는 게 갑상선 호르몬이 그 요오드를 포함하고 있는 호르몬 제제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심실성 빠른 부정맥 치료에 조금 효과를 나타내는 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외에도 폐섬유증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클래스 4에 해당하는 칼슘 채널 블로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오랫동안 얘기했더니 그 목소리가 약간 좀 갈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칼슘 채널 그 블로커를 보시면 제 위치를 또 한번 또 옮기도록 하죠. 그 칼슘 채널 블로커를 보시면 탈분극 그 페이지 4에 이제 탈분극을 감소시켜서 전도를 그 늦추는 역할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면 이쪽의 활동 전이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 길어지는 측면들이 존재를 하고요. 베타 수용체 억제제하고 비슷하게 그 자율성 억제가 되어 있는 비정상적으로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쓸 수 있는 약들이 되겠습니다. 그 베라파밀하고
딜티아젬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클래스에 소개되어 있는 약이고요. 이 클래스 4 같은 경우에는 심실 부정맥보다는 심방 부정맥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특징들을 갖고 있고, 이 베라파밀이나 딜티아젬 같은 경우가 간에 있는 사이토크롬 P450에 대한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대사가 되는 약들을 복용할 때 약물 사교작용, 즉 그 약물의 작용 시간들이 이제 길어질 수 있는 특징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약물 사교작용에 대한 주의를 같이 생각하면서 투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이외에 기타 이제 항부정맥제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게 되면 강심배당체에 해당하는 디곡신도 부정맥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소디움하고 포타슘 펌프를 억제해서 AV 결절에서 전도 속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심장 축축을 강하게 시키는 장점들이 있어서 세동이나 조동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됩니다. 대신 부작용은 자율성 리듬을 깨버리는 일들로 통해서 심실부정맥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는 아데노신이 있습니다. 아데노신은 전도율을 이제 감소시키는 그 결과 이제 불응기를 연장시키는 작용을 갖고 있죠. 그래서 방실결절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자동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맥 투여를 하게 되고요. 급성 상심실성 빈맥이 일어났을 때 그것들을 상쇄시키는, 감소시키는 선택 치료제에 해당하겠습니다. 작용 시간이 매우 짧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만약에 디곡신 같은 경우 때문에 부정맥이 유발됐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상황들을 오히려 치료할 수 있는 선택제가 있는데요. 마그네슘 설페이트가 디곡신에 의한 부정맥이 유발됐을 때 주사제로 효과적인 선택제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심장의 리듬이 깨져서 자율성 리듬이 깨져서 그렇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심근 일부가 손상이 돼서 리엔트리의 과정을 통해서 리듬이 깨진 경우에 리듬을 살리기 위해서 쓸 수 있는 클래스 1, 2, 3, 4 그리고 클래스 1에서 쓸 수 있는 1A, 1B, 1C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들, 어떤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을 쭉 드렸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치료적용증에 대한 이해들을 하시게 되면 심방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리고 상심실성 부정맥이 발생했을 때요. 그 다음에 심실성 부정맥이 발생했을 때 상태가 리엔트리 때문이냐 또는 상심성 부정맥이 발생했느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클래스 4 외 약물들에 대한 케이스에서 어떤 것들을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 표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먼저 선택하는 약들이고요. 이것들이 잘 안 들었을 때 하얀색으로 있는 대체약들을 이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요약하는 의미로 이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상심실성 부정맥 약으로 보라파밀이나 아데노신 같은 것들을 쓴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실성 부정맥에는 아미노다론이라든가 또는 리도케인 같은 것들을 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살피면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금 증상들에 대한 세분들하고 그것들에 쓰는 1, 2, 3, 4 그리고 다른 기타 그 항 부정맥제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 원 같은 경우에는 소디움 채널에 이제 관계해 가지고 한다고 그랬고, 2 같은 경우에는 베타 블로커라는 말씀을 드렸고, 3 같은 경우에는 그 포타슘, 그리고 4 같은 경우에는 칼슘 블로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덕분에 심장의 활동 전의 리듬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고려들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런 약들을 써서 그 페이지 0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이 페이지 0 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4단계 이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을 해서 그 심장 리듬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만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가장 치료하기 힘든 심장 관련 질환이다 라는 이야기는 초반에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맥제에 대한 설명들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마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그 연습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6세 남자가 그 심근경색이 있답니다. 다음 중에서 이 환자에게 그 심근경색이 일어난 다음에 다시 이제 심장박동이 뛰게 되면 리듬을 회복하지 못하는 생명 위협적인 부정맥 같은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아주 높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를 예방을 하려면 어떤 약을 쓰는 게 좋을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죠. 그랬을 때 이제 자율성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측면들이 있어서 잠시 쉬었다가 자율성을 뛰게 해주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게 이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페이지 4에 해당하는 0, 2, 3, 1, 2, 3에서 이 페이지 4에 해당하는 것들을 조금 더 늦춰주는 약들을 쓸 때 이러한 그 부정맥을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쓸 수 있는 약이 뭐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시라고 하는 측면들이죠. 그 디곡신이 그렇습니까? 강심배당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플레카니나이드가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해당하는 녀석이었죠? 그래서 1, 2, 3, 4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이 녀석은 쓸 때 고민할 때 그 구조적으로 심근 질환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심근의 이제 그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메토프로놀, 이것은 베타블로커라는 건 알 수 있죠. 베타블로커를 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프로카니나마이드라고 하는 것들을 쓰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각각의 1, 2, 3, 4에 있는 약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특히 그 생명위협적인 부정맥을 예방을 할 때 어떤 걸 쓰는지, 이 경우에 이제 그 클래스에 해당한다 그러면 2를 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앞쪽에서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면 좋겠고,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항부정맥제에 대한 정리, 요약들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그 항부정맥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